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 이어서 우리 전 시간까지는 매출세액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세표준이죠. 매출세액은 뭐와 관계됩니까? 과세표준이다, 그죠? 과세표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먼저 알겠네요. 예, 공급한 금액이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금액이에요. 매출액을 과표로 하는 거예요. 그게 10%를 떼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창출한 부가치가 아닌 것은요, 내가 판 공급가액은 내가 창출한 부가치의 총액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만 내게 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매입세액 쪽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있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매입세액하고 전체적인 신고세에 대한 전반적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부가세 신고세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건데요. 여기에 뭐 금액은 뭐 좀 지우고 할게요. 뭐 불러오는 자료가 있으면 지우고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될 때가 있습니다. 기존 자료는 삭제하고 혹은 기존 자료는 무시하고 입력하세요. 이런 말이 있다라면요, 기존 자료는 상관없게 있죠. 입력이 칸을 구성하든지 기존 자료는 삭제하라는 말이 있으면요, 그냥 기존에 불러온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해서 뭡니까? 그죠? 해당 부분을 없애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없애라는 거 잘 안 나타나요. 왜 그런 말을 언급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죠, 그죠? 왜 언급하냐면 내가 회계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매입 매출 전부에 뭡니까? 엉뚱하게 해서 불러온 자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야말로 뭡니까? 자다가 뭡니까? 남의 다리를 전혀 개념 없이 입력해서 이렇게 불러온 자료가 혹시 있으면 기존 자료에 영향을 주니까 그거는 뭐야? 하지 말라는 의미로, 그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지문의 표현을, 그죠?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를 주는 있죠.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은 이 내역이 지금 전산에 있는 이 내역이 실제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고서 있잖아요, 그죠? 신고서가 실제로 요거예요. 요거에 대한 여러분의 부가세 신고하면 요 신고서를 결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능력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요거 신고서 딱 제출해서 결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관리자들한테. 그러면 여러분이 관리자가 되더라도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지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학습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앞면이죠, 그죠? 여기 신고서 앞면이에요. 근데 뒤에 딱 넘기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부적인 내역이 여기에 있죠.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전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세부적인 내역이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어디냐면 이쪽에 나와 있어요, 이쪽에.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리면요, 우리가 여기 7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7번이라면 여기 7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락했던 자료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7번은 여기에 뭡니까? 매출. 여기 이렇게 매칭이 돼요. 여기에 입력하면 뭐야? 요쪽의 금액에 여기에 금액이 입력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누락했다, 1,000만 원 이렇게 하면요, 여기에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옵니까? 이쪽에다가 입력이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일일이 입력해서 알아야 될 내용을 그런 오차를 줄여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구나 한번 알고 하면 훨씬 더 빨리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의를 해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죠? 헤매가지고 막 하는 지식이 오래 가긴 하는데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전산은, 그죠? 오른쪽에 있는 거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본연적인 신고서는, 종이 신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출력을 하면 여기 되거든요. 뒤쪽에 있다는 거죠, 그죠? 뒤쪽에 세부적인 내역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매입이 12번 매입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12번 매입은 예정신고 누락분해서 매입 쪽에 12번 이쪽에 있는 매입을 하나 누락했다, 500만 원짜리 하나 누락했다 해볼까요? 그럼 여기 500을 치면 뭡니까? 50만 원 치면 여기에 있는 금액이 뭡니까?
이쪽에다가 반영이 됩니다. 여기 아무리 입력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고 이걸 지우려면 지워집니까? 여기에 대고 있죠. 여기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죠. 왜 안 되냐가 아니고 구조를 알아야 되죠. 지우려면 여기서 지워야 되죠. 그죠? 여기서 지우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한번 볼게요. 14번에 보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 14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세금 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이 아닌 증빙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신용카드랄지 현금 영수증이랄지 뭐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있죠. 포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면 뭐 신용카드 매출액이 또 의제 매입 뭐 각종 이상한 세액 공제가 매입세액 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신용카드에 의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하나 100만 원짜리 주고 샀다고 하면 여기에 일반 고정자산 컴퓨터는 고정 매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고정 매입.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세금 계산서 수치본도 뭡니까?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하나 더 생겼네요. 작년하고 좀 틀렸었네요. 수출기업 수입 분담부 유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바로 패치에서 들어간 있죠. 새로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이렇게 세금계산서 받은 것 중에 일반 매입, 수출기업, 뭐 고정자산 매입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죠? 이걸 왜 나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는 이유를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요거는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요. 조기 환급 때문에 그래요. 조기 환급. 나중에 환급 해줄 때 여러분들 회계 1급 할 때 조기 환급 배우셨잖아요. 그죠? 환급 사유 빨리 환급해 주는 거 그 사유가 바로 설비 투자하고 뭡니까? 설비 투자 있죠. 이게 일반 매입인지 고정자산 매입인지 구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지금 환급 조기 환급을 구분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에 적혀 있으면 뭐예요? 고정자산 매입에 적혀 있으면 요거는 뭐예요? 환급이 가능하네 라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일반적인 거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요 칸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칸이 있는 이유가 조기 환급이 되는지를 확인하겠다는 내용 때문에 분류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 있구나. 그죠? 영설하고 우리 설비 투자 뭐 그런 데 환급이 조기 환급 사유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생깁니다. 자, 그 밖에 그다음에 만약에 컴퓨터를 샀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여기도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일반 매입하고 고정 매입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 나뉘어져 있는 이유도 컴퓨터도 뭡니까?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신용카드로 만약에 매입했다면 이것도 조기 환급 사유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100만 원짜리 샀다면 1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쪽에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갈 거고. 또 만약에 신용카드로 이렇게 고정 매입이 컴퓨터가 아니고 그 일반적인 원재료 등을 샀다고 하면요. 그거 500만 원씩 샀다면 여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걸 느낍니까? 그럼 그 많은 신용카드 거래 중에 일일이 이걸 내가 적어가지고 여기 일일이 입력해야 되는 거냐? 너무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형이 필요했고 그런 거래를 전부 다 뭡니까? 지가 다 이쪽에 다 뱉어준다 이거죠. 그죠? 자동으로 반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시험은 그렇게 출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동 반영하는 걸 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제시해서 수동으로 입력하는 걸 요구합니다. 즉 매입매출전표 입력해서 불러오기로 해서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를 뭡니까? 지문을 줘서 그 얘기가 어디 칸에 입력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지금 학습은요. 시험 논리로 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 7점 정도 배점이면 6점은 다 맞아요. 가산세만 맞으면. 그죠? 그래서 어디쯤 있는지 낯설지 않도록 하면 좋겠고 실무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매입매출전표에 잘 입력하면 불러오면요. 자동으로 작성이 다 된단 말이에요. 대신에 우리가 불러온 데이터를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죠? 이 맞는지 됐죠?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구조를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까지 화면이 있는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6번.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여러분 알고 있는 불공제 사유 있죠. 접대 관련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입력하냐 이 말이죠. 그죠? 여기에 입력을 하면 입력이 되냐 이거죠.
입력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보면 16번이 있잖아요. 뒷장에 보면 16번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뒤에 보면 16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있죠. 세부적으로 뒷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다 화면에 못 담으니까 어떤 일정한 영역을 선택하면 이 부분이 뭡니까? 바뀌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바뀌어지는 기준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책 위로 어디 그죠? 커서가 위치되면 요 화면이 뜨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책에 클릭을 하면요.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로 위에 클릭을 하면요. 이전의 화면이고. 그러니까 경계 영역이 어디입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책이 있죠. 여기에서 갈려지는 이쪽 화면이 나뉘어지는 거기 분기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까지를 하면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쭉 있다 그죠?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책도 뭡니까? 여기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이쪽에다가 반영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18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18번 여기 그죠?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그 밖에 경감이 이런 게 있네요. 그죠? 뭐 전자신고 세액 공제란 뭐 이렇게 있다. 그죠? 여러분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만 알면 됩니다. 53번 전자신고 세액 공제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거 나중에 설명을 오늘 해드릴게요.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근데 보니까 밑에 보시니까 쭉 가니까 가산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25번에 가산세? 근데 가산세는 없지 않습니까? 가산세도 뭔가 세부적인 뭔가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럼 여기 어느 칸에 이렇게 안 바뀌다가 가산세에 클릭하는 순간 뭡니까? 뭔가 웬 가산세 이렇게 많지? 그죠? 이렇게 가산세가 딱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왼쪽 오른쪽에 있죠. 세부적인 메뉴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그죠? 하나 이렇게 나뉘죠. 그죠? 그렇잖아요. 요 칸을 기준으로 위 칸에 클릭하면 첫 번째 화면, 요 칸을 하면 아까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책 요거까지 하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블럭이 뭡니까? 세 개로 오른쪽 메뉴가 구성이 된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요 뒤에 메뉴 있잖아요. 뒤에 메뉴가 이렇게 그죠? 어떤 일정한 선을 기준으로 사이즈 메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죠. 선생님, 저는 왜 이게 안 나타나는데요? 그죠? 저는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요. 잘 선택하면 나타나니까요. 여러분은 낯설잖아요. 저는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를 봤으니까요. 하나하나씩 우리가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간에서는 매출세액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담고 있는 제 강의가 여러분의 시험에 한 5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전 선생님은 이거 100점 중에 5점 정도 되는 강의예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맞출 수 있는 걸 못 맞추지 말고 쉬워요. 대신에 좀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가시면 많이 사용하게 되겠습니까? 그죠? 진리도록 볼 거예요. 부가세 신고서.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실제 실무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만큼이 출제되지 않아요. 기업에 가보시면 자기 업종에 쓰는 있죠. 이 서식은 몇 개 안 됩니다. 여기에 칸에 들어가는 형태는 몇 개 안 된다고요. 아주 간단한 회사는요. 여기 하나, 둘. 그죠? 아주 간단한 회사는 세금계 발급분 하나, 요 칸에 금액 있고 요 칸에 뭐 일반 매입 하나 밖에 없는 기업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해볼 일이 없죠. 그죠? 해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식품회사에 취업 면접을 갑니다. 식품회사에? 그러면 뭐를 물어보냐면 식품회사는 필연적으로 의제 매입책 공제가 중요한 업무가 되거든요. 그럼 실무자한테 의제 매입책 공제 물어본다고요. 혹시 의제 매입책 공제 아세요? 그죠? 예, 그러면 내가 안 해봤지만 아는 거랑 모른다 하는 거는요 차이가 커요. 잘 모르는데요? 라고 대답하면요 자랑이 아니단 말이죠. 우리가 인사 담당자가 물어보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알아요 하면요 몰라도 어떻게 대답하는 태도를 보겠다는 겁니다. 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는 그 자리에 있죠. 딱 바라봤을 때
답변하는 태도에 따라 그 자리를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최대한 날라하고, 그죠? 최대한, 그죠? 내가 실무를 안 해봤지만 배웠다. 그리고 잘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맞춰가야 되는 거죠. 중고자동차 상사에 가보면 굉장히 일이 있죠. 타이트합니다. 근데 중고자동차에 계시는 분들이 이직을 잘 안 해요. 제 경험으로. 왜 이직을 안 하냐 하니까 일이 좀 편한 모양이에요. 바쁠 때만 바쁘고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직종을 들어서 뭐 하지만 만약에 법무사 사무실에 취업했다고 가정할게요. 그 법무사 사무소는 등기 업무가 주된 업무죠. 물론 다른 그죠? 소를 도와주는 뭐 그런 것도 하겠지만 그죠? 등기 업무를 자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무사가 합니까? 등기 업무를? 법무사가 할 만큼 그렇게 있죠. 업무가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등기를 처리하는 업무는 한 달 배우면 뭐예요? 한 달 배우면 10년 차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2달부터는 뭡니까? 10년이나 내란 뭐예요? 약간의 기동량이 다르죠. 약간 기동량 드는 게 다르지만 본전적인 자기의 직무를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 편할까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람마다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걸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고영역에 쉬운 일만 하겠다는 거고요. 재미없다는 분은요. 나는 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나의 경력 개발을 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이게 좋다 나쁘다는 할 수 없지만 자기의 선택에 따라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죠. 대신에 일이 단순하면 뭡니까? 급여가 작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이 복잡하고 어려우면요. 급여가 높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때는 여기에 있는 문제고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과세표준은 뭐라고요? 예, 공급가 연재 안 물어볼게요. 과세표준은요, 공급가액이에요. 그래서 과세표준은 누구의 얘기예요? 매출자의 얘기다, 그죠? 과표하니까 과세표준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야? 10% 금액이 매출세액이에요. 그죠? 매출세액이에요. 매입세액은요? 과세표준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매입세액은 과세표준하고 관계없는 얘기예요. 꼭 챙겨봅니다. 그런 본질적 개념을 잘 모르더라고요. 부가가치세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신 분한테 물어봅니다. 과세표준이 뭡니까? 하면 이렇게 더듬어요. 이유가 있죠. 그죠? 본질이 뭔지를 잘 모르어서 그래요. 1번부터 주르륵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매출세액부터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전부 다 기출 문제고요. 전부 다 바로 오늘 이거 듣고 있죠. 바로 부가세 신고서 그러면 5점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바로 맞을 수 있다. 보면 돼요. 자, 첫 번째 매출세액에 여기에 1번 있죠. 매출세액 1번이 있잖아요. 그죠? 1번. 1번은요. 어디? 1번은 뭐가 표현되냐면 1번에는 11번 과세. 여기에 있죠. 해당이 되는 금액은요. 1번에 해당이 되는 금액은 이 금액을 구성하는 것은 오로지 유형이 뭡니까? 11번 과세로 입력한 건 전부 다 어디에 불러온다는 거야.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있죠. 금액이 다 불러와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불러와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타날 수는 있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근데 실무적으로는 안 쓴다라고 보면 됩니다.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가 있다는 말은 그죠? 내가 매출자 입장에서 나는 뭐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죽일 놈인 거예요. 왜? 매입자가 내가 안 끊어줬으니까 그죠? 끊은 거잖아요. 그럼 나는요? 피곤함이 밀려오겠죠? 근데 여기에 금액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있죠. 칸은 있지만 그죠? 뭐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타난 적도 없고요. 실무는요. 더더욱 나타나면 안 돼요. 실무에 여기에 이 금액이 있으면요. 그건 좀 곤란해요.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매입자 발행, 매입 쪽에서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2번 안 쓴다. 그럼 3번 한번 볼게요. 3번. 3번이 약간 논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소가 되는데 3번이 뭡니까? 신용카드하고요.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라고 돼 있죠. 현금 발행이 아니고요. 현금 영수증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여기 17번 카고하고요.
그 다음에 22번 그죠? 현과 이 두 개의 금액이 뭡니까? 입력한 내용이 여기에 전부 다 뭡니까? 다 반영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17번 가과, 22번 현과 이렇게 친 금액이 매출 전부 전부 이쪽에 다 들어온단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만약에 3번 칸에 3번에 얘기할 게 좀 있는데 3번 칸에 만약에 3번 난에 300만 원을 입력을 하면 만약에 300만 원이라고 하면 요 칸에 제가 300만 원을 입력을 하면요 300이라고 입력하면 30만 원 될 건데요 자동적으로 19번으로 갑니다.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몇 번에 갑니까? 19번으로 꼭 갑니다. 19번에 이 금액이 어디로 갑니까? 3번에 자동적으로 19번을 가 19번에 어디입니까? 쫙 여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9번으로 간다 이거죠. 19번의 이름이 뭡니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발행세 공제라고 전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보세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라고 배웠죠. 그죠? 요 제도가 어떻습니까? 신용카드 치킨집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법인은 되지 않고요. 개인사업자, 소매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카드로 끄는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뭡니까? 공제해주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법인사업자니까 당연히 안 되는데 시험은요. 그죠? 시험에서는요. 요걸 이렇게 치면 자동으로 뭡니까? 법인이라도 자동으로 불러온다는 거죠.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나가가지고요. 제가 요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논란도 많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